2015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가 막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왕중왕전에서 아깝게 준우승했던 경기고의 기세가 만만치 않은데요. 이를 추격하고 있는 팀들은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체코에서는 2015 아이스하키 월드 챔피언십 대회가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8강 토너먼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내년 우리나라가 속한 디비전 1 그룹 A로 강등된 팀도 확정이 됐네요. NHL은 스탠리컵 플레이오프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서부지구에서는 애너하임, 시카고의 결승이 남아있고요. 동부지구는 템파베이 그리고 뉴욕 레인저스와의 결승 대진이 완성됐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그 첫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네,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국내 최초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대망의 첫 방송 시작됐습니다. 와, 소개가 너무 바로 왔어요. 일단 저희 소개부터 좀 드려야겠네요. 저는 온더스포츠를 했던 진행자 김태범이고요. 박힘찬 PD 그리고 박송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온더스포츠로 출발을 한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2013년 10월에 시작했죠. 네, 참 많은 과정들이 있었는데 온더스포츠 그리고 온디아이스를 거쳐서 이번에 새롭게 개편이 됐어요. 기존에 있던 코너들을 다 쪼개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아이스하키만 얘기하는 팟캐스트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만들게 됐고, 뭐 추후에 나중에 가서는 낱말하다 또 따로 하고요. 진욱은 제대하면 또 추가일치 다시 하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지금 제가 국내 유일, 국내 최초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이게 세계 최초는 아닌가요? 세계 최초는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미국이나 캐나다가 보면은 팟캐스트가 무수히 많이 있고요.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다루는 데가 없군요. 어쨌든 뭐 국내 유일, 국내 최초의 타이틀에 걸맞게 저희도 다부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열심히. 사실 어디에서 아이스하키 소식 듣기가 쉽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아이스하키 동호회하고 또 이쪽 분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리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쪽 정보들만 알고 있고 그 외에 또 정보들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지만 뭐 요즘 보면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붐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 뭐 국제대회 성적도 좀 내고 있고요.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 기대감에 발맞춰서 저희 비하인더넷도 한번 그 아이스하키 붐 조성에 좀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기여보다는 묻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묻어가는 게 큰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그 많은 아이스하키를 사랑하시는 팬분들 또 선수 및 관계자 여러분들의 좀 많은 성원도 좀 부탁드리고 출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앞으로 아이스하키 이야기 좀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특별한 분을 또 한 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방이니까요. 네, 앞으로 저희 비하인더넷에 글쎄요, 뭐라고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까요? 히든카드? 저희가 갖고 있는 가벼운 지식감에 네. 무게감을 더해줄 수 있는 전문가죠. 하키 전문가. 아이스하키 전문가를 저희가 이번에 개편을 맞아서 새롭게 섭외했습니다. 손상호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하키뉴스 코리아라는 그 매체에서 아이스하키 전문 매체에서 한 1년 정도 일하고 있다가 예. 이제 제가 원래 살고 있던 밴쿠버로 이제 내일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짐 싸셔서 캐나다로 가신다고요? 네, 내일 캐나다 밴쿠버로 들어갑니다. 네. 가는 사람 발목을 잡았네요, 지금. 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저희 비하인더넷에 이렇게 참여를 하시게 되시나요? 저도 이런 그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근데 한번 출연하고 싶었다. 그랬고 박필인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번 출연해보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초대받게 됐습니다. 저희의 그 얕은 아이스하키 지식에
많은 힘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항상 긴가민가한 얘기들만 했는데 네. 확실하게 뭔가 좀 깁니다, 신뢰감 아닙니다. 나는 네.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맺어질 수 있는 분은 송 기자님이 제게인 아유 것 기대 같아요. 부응했으면 좋겠네요. 아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캐나다를 가신다니까 정말 그 본토에서 정말 메인스트림 아이스하키 메인스트림에서 현지에서 소식을 전달 생생한 받아야겠네요. 소식을 저희가 국제 전화 연결을 통해서 앞으로 매 회마다 이렇게 현장 중계 가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송 기자님이 네,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결승전 보내주십시오. 결승전. 아무튼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새로운 멤버 구성과 새로운 각오로 비하인더넷 국내 유일의 국내 최초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거리는 바로 2015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대회 소식입니다. 인천 선악국제빙상장에서 지난 5월 9일에 시작이 됐고요. 1차 리그 막이 올랐습니다. 오는 22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이번 대회가 제60회 전국 선수권 대회도 겸하고 있다고 하고요. 뭐 지난해에도 대회 저희가 함께 따라갔습니다만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같은 경우는 1, 2, 3차 리그 진행을 하고요. 또 3차 리그까지 성적이 가장 좋은 팀 4팀이 왕중왕전에 올라서 정말 왕중왕을 가리는 파이널 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요즘 이제 이것 때문에 저희도 좀 많이 바빠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바쁘죠. 그렇습니다. 네. 매 경기마다 현장에서 근데 소식을 전하고 인천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빙상장이잖아요. 네. 그나마 그래도 좀 낫더만요. 깨끗하고 시설도 좋고. 네, 음, 춥기도 덜 춥고. 네, 덜 춥고 그게 중요하죠. 덜 춥다는 게 정말 큰 것 같은데요? 그쵸. 오래 있으면 춥긴 합니다. 한 9시간 있으니까 몸살 나더만요. 네. 또 1층에 있으니까 또 추운 것 같더라고요. 뭐 좋은 환경에서 이번 그 올해 시즌의 첫 대회잖아요. 그쵸. 이 1차 리그가 좀 좋은 환경에서 또 의미 있는 대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번 대회 역시 총 8개 팀이 참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 3라운드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어제까지 3라운드가 모두 진행이 됐었고요. 경기, 경성, 경복 네, 각각 3연승을 달리고 있으면서 상위권에 차지하고 있고 보성이 눈에 띄게 많은 분들의 예상을 깨는 성적을 낳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의외로 선덕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광성이 조금 어제 이제 보성을 잡으면서 약간 슬로우 스타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중동 나름 선방하고 있으면서 신송이 많이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 쭉 정리를 한번 해보셨는데 먼저 좀 상위권에 있는 팀들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지금 경기, 경복 그리고 경성이 3전 전승으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복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장에서 한번 승리가 있어서 승점이 1점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 위에 이제 경기하고 경성이 3연승으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경기고등학교 독주로 많이 예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경기고등학교가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죠. 네. 일단 득점이 15개의 득점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실점은 37점밖에 안 했다는 거. 예. 그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고른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어서 어느 누구 하나 에이스다라고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선수들이 기량을 고르게 보여주고 있고 경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최정호, 정희묵, 안재인. 안재인 요 공격수 3인방. 3인방이 무서운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마찬가지로 3연승을 달리고 있죠. 근데 올해는 좀 특이하게 저학년의 선수들이 조금 돋보이는 선수들이 굉장히 그렇죠. 1학년 많았었어요. 선수들이 활약이 좀 돋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대회가 시즌 첫 대회인 만큼 1학년 선수들이 처음 공식 경기에 선을 보이는 그쵸. 자리인데 그만큼 1학년들의 활약 여부가 관심이 쏠리겠지만 또 1학년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팀 성적도 많이 좀 좌우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3학년들은 이게 노하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 3년을 거치면서 자기네들만의 다른 상대팀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하고 승리를 거둘 수 것이냐라는 자기네들의 전략이 있거든요. 근데 1학년은 아직 그거는 형성이 안 됐죠. 왜 중학교에서 바로 올라왔으니까요. 근데 생각보다 형들보다도 의외로 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좀 놀라웠어요.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지금 가장 눈에 띄는 1학년 선수 같은 경우는 경기고등학교의 김건우 선수라고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포인트 랭킹 공동 3위에 올라와 네. 있고요. 예, 지금 5개를 벌써 올려놨네요. 그러니까 김건우 선수가 체격은 작지만 그 그 작년에 그 중동중학교에서도 에이스 역할을 하면서 그 팀을 그때 그 중학교 첫 대회였나요? 거기에서도 그 우승을 이끈 그런 경력이 있고요. 예,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중학교부에서는 중동중학교가 활약이 꽤 쏠쏠했는데 네. 그 팀의 에이스 담당을 했었죠. 중동중학교에서 그렇게 잘했는데 왜 중동을 안 가고 경기로 간다. 갑자기 또 그런 의문이 드네요. 경기고가 올해 핵이니까 선택을 했겠죠. 자, 뭐 경기고의 강세를 꼽았던 분들이 대회 전부터 좀 많았는데 역시 경기가 좋은 멤버를 자랑하면서 좋은 성적으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보성이 선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좀 보성의 어떤 면이 좀 눈에 띄나요? 보성고등학교가 올해 유니폼을 바꿨어요. 미국 대표팀 유니폼을 똑같은 그대로 거 따라했더라고요. 있어 보이더라고요. 마크까지. 근데 뭔가 그 미국의 기운을 받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보성고등학교가 은근히 좀 뭐 유니폼도 바꾸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팀워크가 좀 더 좋아진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 네, 좀 그런 부분에서도 좀 성적도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선수들이 다 같이 뭔가 파워 넘친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모습 좀 보이고 일단 있어요. 8개 팀 중에서 분위기가 가장 좋은 팀은 보성인 것 같고요. 그 중심에는 일단 수비의 핵이죠. 엄연호 선수. 예, 뭐 국가대표팀에도 뽑히고 활약을 하면서 거기서 더 자신감을 얻어서 이번에 이제 3학년이 되면서 좀 중책을 뒤편에서 맡아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골키퍼. 네. 예, 전종훈 골리가 지금 2학년인데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골리 순위에서도 지금 상위권에 랭크하고 있고요. 보성고등학교가 작년에 양희태 골리 같은 경우에 그 8개 학교 팀에서 가장 많은 슈팅을 받았었고 가장 많은 세이브를 올렸었던 골리였는데 네. 그 역사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사실 전종훈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뭐 양희태 선수라는 그냥 기라성 같은 거 골리가 있었기 때문에 찬스는 그렇게 뭐 플레잉타임을 얻지 못했지만은 그때 그 작년 가을이었나요? 여름이었나요? 그 백시선 감독님께서 그 이렇게 합숙 명단 그 언더 18 그 대회 때 아마 전종 선수가 그 로스터에 뽑혔던 걸 기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뽑히면서 이 친구가 왜 뽑히지? 약간 그런 좀 많은 사람들의 아이스하키 팬들의 좀 의아함이 있었죠. 예, 의아함이 의심도 있었는데 많았고. 올 시즌 신의 감독님께서 그 전종훈 선수를 갖다가 이 친구 분명히 정말 박성재를 잇는 정말 대골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했. 근데 앞서 3경기를 살펴보면은 상당했습니다. 역시 그 눈여겨볼 만한 선수였던 게 맞구나 그쵸. 라는 걸 입증해내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2학년 골리들의 활약이 전반적으로 좋긴 한데 그 중에서도 정말 뭐 3학년 형들 못지않은 실력을 뽐내고 있고 네. 보성고등학교가 뭐 이만큼 성적을 유지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성이 지금 3경기 2승 1패인데요.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광성에게 아깝게 네, 어제 1패를 어제 경기가 진행이 됐었는데 네. 2대1로 앞서고 있다가 이제 3피리어드 때 2골을 내주면서 역전패를 당했는데 일단 보성의 엔트리 수가 좀 모자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좀 3피리어드 시작하자마자 동점골을 내주면서 흐름을 완전히 뺏겨버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컸었던 것 같고 뭐 막판에 MT넷 공격까지 펼치면서 막 쏟아붓는 공격을 펼쳤는데 또 광성은 광성이니까 네. 광성도 강호팀이니까. 강호팀이니까 승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죠. 앞으로 이 보성이 지금 상위권에 있는 경기, 경성, 경복과 경기가 남아있는데 좀 상위권 싸움에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얘기 나왔는데 광성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 보성을 이기면서 첫 승을 올렸습니다. 네, 글쎄요. 약간 지난 시즌 왕중왕전 챔피언인데 2패 후에 첫 승 어떻게 봐야 될까요? 힘겨웠어요. 힘겹게 이겼어요. 보성고등학교한테도 사실상 뒤지고 있다가
뭐 역전골로 겨우 이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광성이 생각보다 힘을 좀 못 내는 모습들이 좀 아쉬웠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세 경기 모두 다. 일단 경북고등학교 경기 때 승부차까지 가서 지는 게 가장 영향이 컸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죠. 게다가 2대0 리드를 잡고 있었고요. 그렇죠. 역전패를 당하기 때문에 좀 멘탈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 승부샷 가는 것도 사실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선수들한테도. 그렇죠. 네. 그런 게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활약했던 3학년 디펜스 선수들이나 이제 골키퍼. 골키퍼까지 다 빠져나가게 되면서 이제 2학년에서 올라가는 3학년 선수들 뭐 심우탁이라던가 김병건이라던가 뭐 이무택이라던가 뭐 이런 선수들이 좀 그 공백을 메꿔줘야 되는데 초반에는 좀 그게 부족하지 않았나. 근데 보성과의 경기에서는 그나마 그게 좀 그렇죠. 커버가 되는 모습이 어제도 보였고. 이제 심우탁 김병건 선수가 결국 해결을 해주면서 그쵸. 역전승을 가져갔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보였었고, 뭐 이후에 경기들이 일단 주말 경기 예정돼 있는 경기가 좀 관건일 것 같고요. 경기고등학교를 어떻게 상대를 하느냐. 작년엔 다 이겼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이번 리그의 핵일 것 같네요. 네. 뭐 광성이 슬로우 스타터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온다고 하는데 작년엔 초반부터 잘 나갔는데. 작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신송한테 잡혔었나요? 1차전에서? 그렇죠. 신송한테 네. 승부샷에서 한번 네. 잡히고 그 경기 빼고는 다 잘했거든요. 네. 시간이 흐를수록 광성이 어떻게 변해갈지 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하위권에 선덕, 중동, 신송 이 세 팀이 지금 3전 전패로 쳐져 있습니다. 약세로 일단 예상이 됐던 팀이긴 한데 역시 지금 뚜껑을 열었는데 순위표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덕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그래도 중위권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엔트리도 엔트리지만 선수들이 좀 주요 선수들이 많이 빠지면서 선덕도 지금 하위권으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청현 선수라든가 김예준 선수가 그 포인트를 쌓아 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두 선수가 나가고 그 포인트를 감당해낼 수 있는 선수가 없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 뭐 김용호 선수라던가 아니면은 함석진 선수라던가 네. 이제 저학년에서 올라가는 선수들이 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약했던 모습이 보였고요. 수비 부분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좀 뭐 안정적. 커버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밀리는 경기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운이 안 좋았던 게 경복이랑 경기 우승 후보 두 팀이랑 만났던 것도 있고 또 경복을 상대로는 40초를 남기고 뭐 실점했나요? 그렇죠. 3피리어드 막판에 네. 골을 내주면서 아깝게 1대0으로 진 경기가 있었고요. 그런 끈적한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반등할 기회도 있지 않을까. 예, 네. 일단은 제일 시급한 게 이제 아직 득점이 3득점밖에 없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겨우겨우 쌓아 올린 건데 실점도 그렇다고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80점까지밖에 안 했기 때문에 공격력만 좀 살아나면은 선덕도 네.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중동 역시 3패인데 경기, 경성, 경복 뭐 강팀들과의 경기이긴 했습니다만 대패도 좀 많았고요. 중동 같은 경우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골리 문제가 제일 커 보였었고요. 오명석 골리가 아직 컨디션이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면서 실점을 많이 해줬었고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도 5실점을 하면서 조기에 교체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나마 이제 배상원 골리 1학년 배상원 골리가 좀 커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뭐 강팀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 8개 팀 중에서 제일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20실점. 그렇습니다. 첫날 경기고등학교에서 8점을 내준 게 가장 컸었고요. 일단 경기당 뭐 5실점 이상씩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크고 경북한테도 7대0으로 졌었기 때문에 뭐 득점은 5득점밖에 못 올렸는데 실점은 다른 팀들 2배, 3배 이상 해주고 있어서 일단 수비진하고 공격 골리진이 얼마만큼 컨디션을 더 끌어올려야 하는지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송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신송이 지난 시즌에 정말 깜짝 도깨비 팀 강팀들을 이렇게 심심찮게 잡아주면서 광성 두 번 잡고 참 그 리그 열기에 좀 도움이 됐던 그런 팀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보다 상당히 더 안 좋고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송 같은 경우는 인천이 자기 홈그라운드잖아요. 근데 그쵸. 홈그라운드에서 홈 어드밴티지가 없는 그런 경기를 하는 마치 작년에 저희
아이스하키 세계 선수권의 모습을 보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신송고등학교가 예상했었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이 힘든 그런 경기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일단 공격진 선수가 아직 플레이어가 9명밖에 없는 두조가 채 안 되는 선수 구성도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격진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그렇죠. 지난 시즌만 해도 김민철 선수 고교리그 안지성, 김민철이 서로 이제 포인트를 쌓아주는 역할을 해줬었는데 든든하게 또 나성묵도 이제 디펜스에서 올라오면서 해주는 것도 있었는데 이 세 선수가 빠지면서 일단 수비는 어떻게든 됩니다. 수비는 이제 잠가놓고 플레이를 하면은 이우찬 콜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막아내는 게 있는데 공격진이 3경기에서 1득점밖에 못 올렸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공격력에 있는 것 같고요. 이우찬 콜리가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보니까. 실점도 8실점밖에 11실점인데 최고 공격력을 갖고 있다는 경기골 상대로 3실점, 또 경성 상대로 4실점, 그렇게 적은 실점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데 이우찬 콜리가 그나마 그래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작년 보성 양희텐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기록에서도 보면은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60개, 70개 요 안팎의 슈팅 수를 막아내고 있는 골리들인데 이우찬 골리 같은 경우에 150개가 벌써 넘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11실점이기 때문에 세이브 퍼센트만 보면은 그래도 리그 4, 5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보니까 이우찬 콜리만큼은 그래도 자기 역할은 하고 있지만 아직 공격 쪽에서 풀어주지 못한 게 지금 팀 성적으로 이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어려운 한 게임을 보내고 있는 신송입니다. 올해 신송고등학교가 감독이 바뀌었어요. 네, 감독이 윤국일 감독님으로 교체가 됐었죠. 예. 좀 어떤 변화된 모습이 좀 보이나요? 윤국일 감독님 같은 경우는 웨이브스라는 독립 리그 독립구단에서 최고령 선수로 그쵸. 이렇게 뛰면서 예전에도 연세대 출신 연세대 졸업하시고 제 기억은 현대 오일뱅크였나요? 거기서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이술이었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랬다가 좀 불운한 그런 팀이 없어진다든지 약간 그런 사건들 때문에 오래 떠나 있으셨다가 하키판을 이제 다시 돌아오신 케이스인데. 네, 윤국일 감독님, 저는 항상 윤국일 선수님이랑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감독님이 되셔가지고 좀 어색하긴 한데 윤국일 감독님 같은 경우는 정말 남자다우시고 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선수들이 1학년 선수들이 이렇게 또 팀을 떠나고 또 몇 명 선수가 이렇게 팀을 떠나도 선수들한테 나는 너네들이 한 명만 남더라도 끝까지 팀을 이끌겠다 이렇게 격려를 이렇게 힘을 줬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일단 실제 벤치에서 선수들 지도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일단은 적은 환경 선수들을 가지고 경기를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경기력은 모두 뽑아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송고등학교 전술 같은 경우에는 별게 없죠. 일단 그렇죠. 1피리어드, 2피리어드 최소 실점으로 막아내고 3피리어드 때 어떻게든 반격을 해서 역습을 상황을 통해서 이제 득점을 뽑아내는 이러한 전술로 가고 있는데 일단 수비 쪽에서는 충분히 그나마 좀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데 일단 공격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풀리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답답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감독 역할을 맡으시는 첫 해에 그나마 이제 선수들하고 큰 갭 없이 최대한 다독거리면서 이끌어 나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직 팀을 맡은 지가 한 달도 안 됐다고 그러던데 그쵸.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나아지고 달라지는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각 팀들 전반적인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번 3라운드까지 경기 보시면서 또 앞으로 활약하게 될 좀 기대해볼 만한 선수, 좀 눈여겨볼 만한 선수는 어떤 선수가 좀 있을까요?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이제 제가 감독님들한테 이제 한 번 다 좀 여쭤봤어요. 네. 올해 1차 리그뿐만 아니라 2, 3차 리그 왕중왕전까지 다 해서 올해 가장 주목해볼 만한 선수가 누가 있냐 물어보니까 제일 먼저, 제일 많은 감독님이 뽑는 선수가 경기고등학교 주장이죠.
신상윤 선수를 지목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 신상윤 선수 같은 경우는 스케이팅도 좋지만 이제 뭐 득점력이나 이런 건 아직까지는 득점 순위가 높진 않지만 경기를 읽을 줄 아는 그런 하키 센스라고 해야 될까요? 하키 센스가 굉장히 좋다라고 그런 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복고등학교의 박지환 선수, 이제 박태환 선수의 동생이죠. 예. 박지환 선수 같은 경우는 파워가 넘쳐요. 예, 형을 본받아서 핑크색을 달고 뛰고는 있지만, 그래서 핑크보이의 네. 제2의 핑크보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듣고 있지만, 박지환 선수 같은 경우에도 파워 넘치는 스케이팅과 파워 넘치는 슈팅으로 굉장한 활약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박태환 선수 뛰는 거 보면은 안양한라 박태환 선수 정말 똑같아요. 뛰던 모습하고 네. 거의 흡사하죠. 박지환 선수가 뭐 어제도 막 공격 포인트를 4개를 올리면서 뭐 활약을 네, 했다는 지금 소식이 있었습니다. 포인트 랭킹 1위에 올라와 있고요. 뭐 어시스트도 4개로 지금 1위에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또 주목해볼 만한 선수는 이제 경성고등학교의 안재인 선수랑 최정호 선수, 뭐 두 선수도 이렇게 굉장한 활약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경복고등학교의 2학년인가요? 윤성민 선수? 네, 윤성민 선수도 키도 크고 솔직히 좀 훈남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성민 선수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군요.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떤 선수들이 눈에 보이던가요? 네, 저 같은 경우도 그 송희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지환 선수나 신상현 선수, 저는 그 박지환 선수를 그 첫 작년 동계체전이었을 거예요. 그 친구가 1학년일 때 이렇게 딱 뛰는 모습을 처음 봤는데, 처음엔 그 핑크색 그 스케이트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처음엔 눈에 띄지, 아무래도 그 핑크색이기 때문에. 근데 네. 그래서 계속 눈에 띄는 거예요. 이게 이 친구가 계속 눈에 띄는데 이게 핑크색 때문에 눈에 띄는 건지 아니면 잘해서 눈에 띄는 건지 정확히 몰랐는데, 확실히 이 선수가 체격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 수비진에서 그렇게 수비수로서 그렇게 큰 체격은 아니지만은 폭발적인 그 스케이팅 능력과 또 힘도 넘치고 또 공격수까지 이렇게 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올 시즌 경복고등학교의 에이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덧붙이자면은 박지환 선수 원래 포지션이 수비잖아요. 네. 네, 요번에 3경기 보니까 공격도 뛰다가 수비도 뛰다가 네. 예, 다 전천후로 네. 뛰고 있더만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제가 꼴리의 정이라고 꼴리를 눈여겨보고 있는데, 골리만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플레이어 중에서는 저는 이제 최대근 선수, 최대근 경복고 최대근 선수가 아무래도 포인트도 많이 올리고 득점도 지금 1위고 5골로, 뭐 그래서 좀 눈에 띄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수비수 중에서도 이제 남이두 선수나 엄연호 선수, 엄연호 선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성의 핵으로 자리 잡고 있고, 남이두 선수도 경기고가 지금 3연승으로 독주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디펜스지만 그래도 힘있게 선수들을 리딩할 수 있는 선수는 요 두 선수가 가장 크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꼴리의 정으로 꼴리들을 좀 살펴보면은, 심현석 꼴리가 이제 작년 2학년 때도 3학년 이제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탑 레벨의 이제 성적을 보여줬었는데, 뭐 올해도 마찬가지로 좋은 성적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경기고등학교가 워낙에 이제 수비가 좋고 공격력도 좋고 하다 보니까 뭐 날라오는 슈팅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뭐 그래도 세이브 퍼센트는 그래도 리그 2번째에 위치하는 네.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이제 2학년 꼴리들이 성적들이 좋고 실제 경기에서도 활약이 좋더라고요. 뭐 일단 경복고등학교 강준규 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이브 퍼센트는 1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95% 넘는 세이브 퍼센트고, 이 선수가 3경기 중에 2경기를 셧아웃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완봉승을 거둬놨는데, 작은 키에 네. 정말 작은 키, 예상 외로 작년 서준영 꼴리 요정에 버금가는 네. 그런 체구에도 정말 멋있는 선방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경북고등학교가 그래도 3승을 따내는데 일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강준규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게, 그 상대 진영에서 이렇게 공격 펼치고 있을 때 혼자 연습을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막 혼자서 막 나갔다 하면서 그게 귀엽더라고요. 사실 중학교 때부터 좀 주목할 만한 그쵸. 선수로 뽑혀왔던 그쵸. 골키퍼였어요. 강준규 선수 같은 경우. 경희중학교가 한창 우승을 독식하고 네, 있을 그쵸. 때
강준규 골리가 있었기 때문에 네, 작년 뭐 오가람 선수가 잠깐 뭐 기복이 좀 심했을 때도 가끔 선발로 네, 나와가지고 나와서 커버를 해줬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눈여겨본 선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종훈 골리가 그렇죠. 뭐 팀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 이 성적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예. 저는 어제 경기를 보면서 박계훈 선수하고 많이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백 감독님이 좀 그렇죠. 이렇게 눈여겨볼 만한 선수다.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본 건지는 몰라도 네. 백 감독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딱 이런 스타일이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이제 어느 정도 피지컬도 되면서 안정적인 좀 기행을 덜 하는 이렇게 움직임은 이렇게 많진 않지만 그렇죠. 이제 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스케이팅하고 골리 세이브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 선수도 좀 잘 성장하면은 작년에 활약했던 김동현 골리나 뭐 양희태 골리나 오가람 골리나 이런 골리들 못지않게 버금가는 골리가 될 수 있겠구나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얘기 나온 선수들이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도 뭐 더 많은 얘기거리들을 좀 더 던져주는 좋은 활약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잠시 한 이틀 쉬고 이번 주말부터 다시 4라운드부터 재개가 됩니다. 남은 경기 일정 일단 상위권 지금 세 팀 사이에 맞대결이 남아 있고요. 과연 이제 하위권, 중위권에서도 얼마만큼 치고 올라올 것인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경기들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사실 경기고등학교가 3승을 거두고 있고 또 상위팀으로 가장 뭐 최강팀으로 뭐 예상되고 있지만은 그 대진운이 좋았던 것도 사실 있었어요. 뭐 낙점 못 뺐던 뭐 중동이라든지 또 이런 팀이랑 붙다가 이제 이번 주말에 광성이랑 또 경성 이렇게 강팀을 뽑히는 이런 두 팀과 이제 2연전을 갖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이 경기고등학교가 그 우승 후보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 두 팀과 상대했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보통 우승팀들을 보면 3학년들이 굉장히 좋아요. 광성 같은 경우도 작년에 우승했었을 때 3학년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었다라는 모습 그걸 좀 볼 수 있는데 올해 경기고등학교가 3학년이 굉장히 좋아요. 예. 그래서 좋죠. 예, 많은 감독님들이 뭐 감독님뿐만 아니라 뭐 학교 관계자분들이 이번 1차 리그 우승은 경기고등학교가 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골키퍼면 골키퍼, 디펜이면 디펜, 포워드면 포워드 다 3학년들이 배치가 너무 좋다. 3학년들이 좋으니까 우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이 이렇게 흘러나오고는 있어요. 18세 이하 대표팀 멤버들도 상당수 포진되어 있는 굉장히 걸로 알려져 많죠. 있죠. 굉장히 많은 게 아니라 전원입니다. 아, 전원. 6명. 이래놓고 우승 못하면 이거 그렇죠. 일단 부담감도 좀 있겠군요. 예, 이번 주말에 뭐 광성하고 경성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6라운드에 경복고등학교 경기 그쵸, 이렇게 세 경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좀 초반에 약팀 세 팀을 상대로 비교적 손쉬운 경기 운영으로 3승을 챙겼는데 남은 경기들은 이제 본격적인 우승 경쟁 레이스가 진짜 실력이 뭐냐 좀 판가름이 나겠군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제 광성이 좀 강팀들하고 초반 대진이 좀 많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승수를 좀 많이 쌓지 않겠는가 좀 이런 예상도 해보는데요. 일단 토요일날 경기고등학교만 넘으면은 네. 그다음에 이제 준동신송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토요일 경기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가장 핵일 것 같네요. 네. 저희가 다음에는 이미 이제 1차 리그가 다 끝날 시점이 될 텐데 그때 결과표가 어떻게 나와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궁금해집니다. 네. 전화 연결해가지고 미국에다. 자, 오늘 아이스하키 리그 1차 리그 얘기 나눠봤는데요.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남은 7라운드까지 선수들의 선전을 계속해서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계속해서 강조해줘야 됩니다. 당분간은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비하인더넷 오늘 첫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얘기는 2015 아이스하키 월드 챔피언십 소식입니다. 지금 체코 프라하에서 대회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나라가 최근에 좋은 성적을 내면서 좀 자리 이동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디비전 1 그룹 B 대회가 얼마 전에 있었고요.
정말 어렵게 정말 어렵게 우승을 차지하면서 드라마틱한. 예, 드라마틱하게 그룹 A로 승격하게 됐죠. 마치 옛날에 그 도하의 기적을 보는 그렇죠. 듯한. 다른 팀 경기 결과에 따라서. 네. 그래서 영국한테 지면서 이거 그냥 승격하지 못하고 잔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걱정들 많이 했는데 막판에 영국이 한번 잡혀주는 바람에 네, 다행히 우승을 차지하고 예, 승격하게 됐고 지금 열리고 있는 체코에서 열리고 있는 선수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이제 윗 단계 챔피언십 최고 윗단계죠. 예, 최고 윗단계죠. 그래서 지금 경기들이 펼쳐지고 이제 최근에 이제 조별 예선이 끝났고요. 오늘 밤부터 8강 토너먼트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이스하키의 최강팀들이 모여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일단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또 이 중에서 일부 팀들이 내년에 우리나라가 속한 디비전 1 그룹 A로 강등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두 팀이 나오죠. 또 더욱더 우리나라로서는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그런 대회입니다. 이제 조별 예선이 모두 다 마무리된 시점이고요. 이제 8강 토너먼트가 오늘 밤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 조별 예선 어떻게들 보셨나요? 뭐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그 세계 선수권을 그렇게 유심히 그렇게 쳐다보진 않았고 예. 저는 뭐 NHL 위주로 보긴 했지만은 사실 북미에서는 그 NHL 플레이오프와 이 대회가 겹치기 때문에 많은 슈퍼스타들이 이 세계 선수권에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흥미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대회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NHL 아닌 뭐 KHL 그 러시아라든지 뭐 유럽 그 상위 리그에 있는 그 선수들과 또 NHL 또 일찍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한 그런 선수들이 또 뛰고 있기 때문에 또 흥미롭죠 사실. 근데 네, 이번 대회 특히 이제 그나마 그래도 좀 그쵸. 관심도가 생겼던 거는 의외로 이제 강팀이라 불리는 NHL 강팀이라 불리는 팀들이 조기 탈락하면서 거기에 뭐 크로스비라던가 말킨이라던가 슈퍼스타들이 일찌감치 세계선수권에 합류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조별 예선부터 이 선수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보니까 뭐 좀 많은 팬들이 주목을 했었던 것 같고 뭐 아니나 다를까 뭐 NHL 스타들이 대거 합류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뭐 조이 1위로 일찌감치 올라가게 됐었죠. 캐나다의 전력이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 그 이번 캐나다의 세계 선수권 전력은 거의 뭐 올림픽 수준, 올림픽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그 세계 선수권 그 지난 한 10년간 최고의 전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작정하고 정도까지. 나왔죠, 진짜. 작정은 나왔죠. 그러니까 네. 뭐 크로스비와 뭐 필라델피아의 클라우드 지로 같은 이런 MVP급 선수들과 또 네이턴 맥키넌 같은 콜로라도의 그 영건, 또 제이슨 스페테라든지 타일러 쇠긴 그 댈러스 듀오들이 또 이렇게 플레이오프에서 그 팀이 탈락하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고 테일러 네. 홀이던가요? 네, 테일러 홀 선수도 있죠. 이번에 엄청난 성적을 보여주고 있었던. 네. 예. 그 에드먼턴의 그 영건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테일러 홀, 조단 에벌리 또 라이언 유진 호킨스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요. 어쨌든 두 선수가 또 잘해주고 있고 사실 골리진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사실 그 LA 킹스의 백업 골린 마틴 존스와 그 올 시즌 최악의 팀 중 하나였던 그 애리조나 코요테스의 마이크 스미스 선수가 있는데 이 마이크 스미스가 원래는 올스타 출신 선수지만 올해 정말 큰 부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대회에서도 그렇게 그닥 뭐 7승을 하긴 했지만 그닥 좋은 성적 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슈팅이 날라와야 뭐 네, 성적을 하긴 내든가 그렇죠. 할 텐데 네. 뭐 슈팅 자체가 안 날라오고 거의 앞에서 막히니까 블루라인 안에서 상대 진영 블루라인 안에서 다 플레이가 이루어지니까 감옥에 갇혔네요. 뭔가 할 필요 없었죠. 상대팀이. 네. 캐나다의 우승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영순이죠, 영순이. 뭐 한 90% 이상 되는 건가요, 지금? 근데 워낙 국제대회에서는 그 이번 캐나다가 그 지난 두 번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긴 했지만은 2006년 때도 8강에서 탈락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그 최상위 전력으로도 이제 뭐 이런 이변이 있다 보니까 우선 뭐 단연 무승 후보는 영순이긴 하지만은 경쟁할 수 네. 있는 팀들이 좀 몇 팀은 있는데 그쵸. 마치 그 미국이 농구의 올림픽에서 농구에서 우승을 못할 수 있는 확률? 그렇죠. 그 정도? 그 정도 비유하면 그 볼 정도 수 될까요? 있겠네요. 뭐 하나 이제 위협적인 요소를 꼽으면은 조별 예선 때 스웨덴한테 지고 있다가 겨우
마지막에 가서 그쵸. 역전승을 거뒀는데 뭐 그렇게 봤을 때면은 뭐 스웨덴급 정도 뭐 어느 정도 경쟁할 수 있는 상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스웨덴만 해도 그렇게 전력이 이번 대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쵸. 근데도 네 고전을 했죠. 캐나다가. 네, 좀 마음을 놓고 한 걸 수도 네. 있을 수 있고요. 네. 스웨덴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캐나다에 좀 맞설 수 있는 대항마들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웨덴 또 어떤 뭐 팀들이 있을까요? 스웨덴, 뭐 러시아, 미국 뭐 이런 팀들을 손꼽을 수가 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또 7경기에서 6승 1패를 하면서 B조 1위로 올라왔고요. 예. 또 미국 팀도 그 캐나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젊은 선수들 특히 이번 2015년 NHL 드래프트에 2순위로 그 가장 큰 그런 이슈를 받고 있는 잭 아이클 선수가 지난 어느 팀과 대회인지 모르겠지만 오월타임 골든골도 넣으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줬고요. 또 그 밖에 이 선수 이름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지만 코너 헬벅 이런 위니펙 제츠의 특급 유망주 중 하나인데요. 이 선수도 이 골리가 또 잘해주면서 네, 캐나다에 맞설 수 있는 또 그런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선수 위주로 좀 구성을 네, 해서 미국 팀들 같은 나왔군요. 경우는 좀 대학 졸업 네. 선수들 위주로 나왔는데 네, 사실 캐나다에 비교하면 많이 약하긴 해요. 많이 전력이. 약한데 그래도 네. 뭐 비조 1위 했으니까 러시아도 이기고 네, 근데 매력 있는 팀이에요, 굉장히. 네, 네. 좀 고교리그 보선고 같은 유니폼도 같고 감히 비교해보자면 아, 유니폼. 뭔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조별 예선을 모두 마쳤고요. 이제 우리나라와 내년에 이제 만나게 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강등된 팀들이 누구냐가 또 궁금한데 어떻게 됐나요? 예, A조에서는 슬로베니아가 전패로 내려오게 됐었고 B조에서는 오스트리아가 아깝게 마지막 경기에서 희비가 갈리면서 네, 사실 승격한 지 2년 만에 네. 다시 강등되게 됐네요. 그렇죠. 사실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대회에서 최약체로 뽑히긴 했지만은 안제 코피타라는 NHL에서 정말 올스타급 선수가 이제 LA 킹스가 소속팀이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하면서 이제 슬로베니아 팀에서 아버지죠. 감독이신 마티아스 코피타와 함께 이제 로스터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사실 코피타가 이번에 7경기에서 4포인트밖에 올리지 못했네요. 그러면서 네. 아버지인 마티아스 코피타 감독은 감독직에서 이제 스스로 물러났다고 하더라고요. 예. 전패했으니까 어쩔 수 없죠. 네. 그러니까 마티아스 코피타 이 감독님을 작년 세계대회 했을 때 한번 인터뷰를 했었는데 굉장히 무뚝뚝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농담으로 저는 밴쿠버 카눅스 팀 팬이기 때문에 나 LA 킹스 안제 코피타 너무 무섭다 그랬더니 전혀 농담식으로 얘기했는데도 그냥 무응답 반응이었어요. 반응이 분들이 그래서 농담을 싫어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굉장히 좀 애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런 또 기억이 있으시군요. 예. 자, 마지막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게 강등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스위스를 잡으면서 좀 이변의 팀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 마지막 승점 관리가 안 되면서 마지막 경기가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하고 있었는데 10대 1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고 이제 다른 팀 라트비아하고 프랑스와의 이제 마지막 맞대결이 있었는데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잔류할 수도 있고 강등될 수도 있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두 팀이 연장만 안 가면은 잔류할 수 있었는데 연장이 가면서 승점이 모두 세 팀이 동률이 됐는데 그렇죠. 하필이면 또 오스트리아가 이 두 팀한테 모두 진 전적이 있다 보니까 승자승 원칙에 의해 강등이 돼버렸죠. 그렇네요. 슬로베니아와 오스트리아가 강등이 됐고 이렇게 되면 디비전 1 그룹 A는 이제 이 앞선 두 팀과 일본, 이탈리아, 폴란드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내년에 그룹을 이루게 됐습니다.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일본 또 만나네요. 내년에 어떻게 해볼만 합니까? 사실 만만한 팀이 없죠. 쉽지 않죠. 저희 팀보다 랭킹이 다 낮은 팀이 없죠. 없죠. 그래도 폴란드가 가장 가깝나요? 일본이 가장 가깝나? 이탈리아? 그렇죠. 이탈리아는 또 이겼던 유로 챌린지에서 그렇죠. 기분 좋은 전적이 승리를 그래도 그런 거 있었고. 세계 선수권이니까 네. 폴란드 같이 뛰어봤지만 그래도 좀 그나마 좀 해볼 만하다고
감히 얘기를 하자면 뭐 폴란드, 일본 요 정도? 요 정도? 일본이 이번에 많이 조금 안 좋은 모습을 약해진. 보여줘서 그 세대 유출하면서 젊은 선수들 갖다 많이 썼었죠 또. 예, 또, 그랬는데 강등될 강등될 뻔한. 강등될 뻔한 또 자칫 우리나라 자리로 내려올 뻔한 뭐 강등될 이렇게. 뻔한. 또 후쿠지 꼴리가 부진했다면서요? 예, 후쿠지 네. 꼴리도 많이 부진했었고 네. 그다음에 아시아리그 우승팀이었던 프리블레이즈 주전 꼴리였던 이토요토 꼴리가 마찬가지로 또 부진하면서 네. 하지만 간신히 마지막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잡아내고 겨우 하면서 살아남았죠. 예, 잔류하면서 다시 우리나라랑 만나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밤부터 이제 8강 토너먼트 시작됩니다. 지금 대진표를 보니까 캐나다와 벨라루스가 대결을 하고 스웨덴, 러시아, 핀란드와 체코 맞대결, 그다음에 미국과 스위스가 만납니다. 자, 일단 가장 눈여겨볼 매치는 어느 매치를 좀 꼽으세요? 단연 스웨덴과 스웨덴, 러시아 스웨덴, 러시아. 그렇죠. 고만고만한 팀들이 만났네요. 가장 빅매치로 지금 꼽고 계시군요. 또 그 슈퍼스타 그런 뭐 러시아의 알렉산더 오베츠킨이라든지 이런 선수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러시아 같은 경우는 에브게니 말킨 사실 그 몸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플레이오프에서도 피츠버그가 그 뉴욕 레인저스한테 5차전 만에 이제 패배를 하는데 단 1포인트도 올리지 못했어요. 말킨이 또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도 이제 대회 나아갔지만 그래도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또 말킨이 이런 말킨과 또 일리아 코발척이라는 또 러시아 그 KHL에서 레전드죠, 레전드. 네, 그 팀을 우승을 이끈 그런 스나이퍼도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아무래도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스웨덴도 사실 그 선수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네. 뭐 세딘 형제라든지 또 이런 선수들이 많이 빠지면서 아무래도 러시아가 좀 더 앞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러시아의 우세를 예상하셨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봐야죠. 네. 뭐 스웨덴, 러시아만큼이나 또 체코, 핀란드도 만만치 않는 강팀들인데 고만고만하거든요. 네. 볼만한 경기다. 예, 요 경기도 좀 볼만할 것 같고 또 체코 같은 경우에 홈에서 열리는 대회인데 또 8강 이상 성적을 올리려면은 핀란드 정도면은 체코도 만족스러울 것 같고요. 네. 근데 사실 핀란드에는 그 피카리네라는 NHL 정상급 골리가 이제 또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짠물하키 이런 걸로 하면은 또 홈팀 팬들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야구가 있잖아요, 체코에. 원칙적 야구가 아직까지 뛰고 있긴 하지만. 또 핀란드가 이렇게 성적이 그렇게 그 전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우리 지금 이번 그 대회에. 네. 예, 리네 그 피카리네 골리 말고는 사실 이렇게 주목할 만한 선수가 뭐 그래봤자 그 플로리다 팬더스의 영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알렉산더 발코프라는 이 선수 말고는 사실 로스터에서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선수가 없네요. 왜 갑자기 벨라루스 팀이 좀 불쌍해 보이는 걸까요? 캐나다랑 또 만나게 되는데. 캐나다 우승 후보 캐나다와 맞붙어서 벨라루스 어느 정도의 성적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한번 기대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벨로루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지난 2002년 그 올림픽 때 그 당시 그 스웨덴이 최강의 전력이었어요. 그 당시. 네. 그 당시 뭐 예선에서 캐나다를 큰 점수로 이기고 이렇게 승승장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8강전에서 이제 벨로루스를 만나게 됐는데 스웨덴이 그 종료 한 3분인가를 남겨놓고 골리의 큰 실수로 이제 벨로루시한테 이렇게 3대2인가로 이렇게 패를 당하며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벨로루시가 이런 이변을 만들 수도 충분히는 사실 가능성 없죠, 사실. 충분히였다. 갑자기 가능성이 없다. 그러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얘기하면서도 희망이 없는 거죠. 예, 좋게 말하려고 해도 사실 그래도 아무리 좋게 보이려고. NHL 그 출신의 그 코스티슨 형제가 이제 팀을 이끌고 있는데 캐나다는 뭐 이 두 선수만 막으면은 대승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순간 벨라루스에 그러니까 이런 이변을 만들 수 가능성이 있다. 하시는 줄 알았는데 네. 다시 현실로 없다는 돌아왔어요. 걸로. 네. 그러게요. 잠시 꿈을 한번 꿔봤습니다. 자, 이거 어디서 봐야 됩니까? 경기는? 그 세계 선수권 같은 경우에는 네. 유튜브에서 전경기 생중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하이라이트도 올라오고 풀경기도 올라오고 뭐 좋은 장면들 많이 올라오고 또 실시간으로도 볼 수 있다 보니까 네. 뭐 새벽 시간대에 유튜브 접속하시면은 네. 주소도 쉽더만요. 유튜브.com/아이스하키 치면 바로 나오니까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접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체코 프라하에서 뭐 우리나라 어디 중계도 안 하는데 어디서 봐야 되나?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직접 한번 경기도 한번 네, 보시면 우리나라 좋겠네요. 경기들은 중계를 안 해줘서 못 봤었는데 네, 네, 탑 디비전이니까 바로 해주더만요. 그럼요. 좋네요. 네, 저희도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비하인더넷 오늘 회차의 마지막 얘기만이 남아 있습니다. 2015 NHL 스탠리컵 플레이오프 지금 또 한참 막바지를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지구, 동부지구 두 팀씩이 남았네요. 이제 결승 대진이 완성이 됐습니다. 서부에서는 애너하임, 시카고, 그리고 동부에서는 템파베이와 뉴욕 레인저스가 바로 얼마 전, 조금 전에 결정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NHL 스탠리컵 손상호 기자님의 뭐 거의 전문 분야다. 이렇게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토에서 오셨으니까요. 아유, 부담이 됩니다. 이제 또 본토로 가신다고 하니까 더더욱 기대가 되는데, 자, 손상호 기자님의 타임이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스탠리컵 이제 4강인데요. 이제 4강. 지난 3년 동안 3년 연속으로 서부팀에서 우승팀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동부팀 우승이 보스턴, 밴쿠버를 꺾은 보스턴 2011년 그때가 마지막인데 2005년에 NHL의 직장 폐쇄 락아웃이 있었죠. 네. 그때 이후로 9번 동안 서부팀이 6번, 동부팀이 3번 이렇게 우승을 가져갔는데 올해도 서부팀에서 이제 우승팀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예. 시카고를 예상하시나요? 저는 올 시즌 이번 플레이오프 시작하기 전에 그런 예상을 했는데 동부에서는 뉴욕 레인저스, 그리고 서부에서는 애너하임 덕스 이렇게 두 팀 올라가서 저는 사실 뉴욕 레인저스가 좀 더 앞서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애너하임 덕스가 상당히 강합니다. 애너하임 덕스가 지금 현재 1라운드에서 위니펙 제츠를 4경기 만에 수입을 이겼고 2라운드에서 캘거리 플레임스를 그닥 어려움 없이 5차전 만에 이제 끝냈는데요. 이제 9경기 만에 이제 또 체력도 이제 비축해놨고 사실 시카고도 10경기 만에 올라오긴 했습니다. 첫 라운드에서 40일 갔다가 6경기 만에 그리고 2라운드에서 또 어디였죠? 미네소타를 상대로 수입을 하면서 올라왔지만은 저는 애너하임 덕스에 좀 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애너하임이 지난 2007년에 우승을 했었어요. 예. 그 당시 그 당시 굉장히 쉽게 우승을 했었어요. 사실 서부 결승에서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다소 고전하긴 했지만 6경기 만에 이겼고 결승전에서도 그 당시 데니 히틀리, 다닐 아프레슨, 제이슨 스페타 이런 최고의 공격 라인이 지키고 있던 오타와 세네터스를 갖다가 5차전 만에 이렇게 손쉽게 이기면서 이렇게 승리를 거뒀는데 그 당시만큼 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승만큼 올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승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시는가요? 저는 이제 이번 시카고만 이제 위기만 시카고는 큰 산만 넘는다면은 저는 시카고든 애너하임이든 누가 올라가도 서부팀이 우승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을. 애너하임의 전력을 이렇게 높게 평가하시는 데는 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공격 라인의 라이언 게슬라프, 코리 페리 이런 지난 한 거의 10년 동안 손발을 맡아왔던 이런 듀오가 지키고 있고 현재 이 코리 페리가 현재 15포인트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포인트 1을 달리고 있고 또 이 라인에 이번에 밴쿠버에서 영입한 리그 최고의 투웨이 포워드 라이언 캐슬러를 영입했는데 라이언 캐슬러도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그렇게 9경기에서 아마 9포인트일 텐데 포인트뿐만 아니라 정말 수비에서도 굉장히 상대 탑 라인을 이제 막을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근데 또 시카고 같은 경우도 조나단 테이스라는 정말 슈퍼스타가 있고 패트릭 케인 이런 슈퍼스타들이 있지만은 또 사실 애너하임에는 또 리그 정상의 수비형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와 부슈민이라든지 이런 수비진들도 워낙 탄탄하고 골리더 프레드릭 앤더슨이라는 이런 선수가 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애너하임이 6차전 안에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시카고를 6차전 이내 승부.
사실 스탯 이런 성적으로도 많이 NIM이 앞서고 있는데요. 지금 뭐 득점 그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평균 득점력이 3.89네요. 지금 보니까 예. 시카고는 3.20인데, 그러니까 뭐 거의 한 0.5 이상의 그런 차이를 두고 있고, 실점도 2.0, 그리고 시카고는 2.8인데 그 시카고가 그 실점률은 현재 남은 팀 중에서 가장 꼴찌고, NIM은 그 워싱턴과 더불어 아마 1위로 알고 있고요. 또 스페셜 팀 파워플레이라든지 페널티 킬링 그런 성공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모로 NIM이 앞서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기자님의 예상은 일단 NIM의 가장 강세. 또 그게 아니라면 서부지구의 승리팀이 최종 NIM 우승- 아니면 시카고. 네. 근데 사실 시카고도 워낙 저력 있는 팀이기 때문에 지난 7년 동안 5번이나 서부 결승에 올랐어요. 그리고 물론 2번은 우승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사실 그 꼴리진이 다소 코리 크로포드라는 선수가 다소 그 밀리고 있지만은 워낙 공격력도 강하고, 또 시카고 입장에선 지금 그 수비형 수비수인 그 마이크 로시벌이라는 그 수비수가 시즌 아웃을 했거든요. 또 그러면서 이런 코리 페리와 라이언 게스트라프라는 이런 정말 체격 크고 정말 덩어리 같은 이런 선수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덩어리 같은. 네, 정말 그 막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네. 네. 그렇다면 동부지구가 좀 비집고 들어갈 만한 틈, 뭔가 좀 이 강팀들을 상대할 만한 어떤 돌파구가 좀 있을까요? 우선 템파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스티븐 스탬코스라는 슈퍼스타가 다소 부진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아마 3골밖에 못 넣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마지막 경기에서 그 몬트리올과의 그 6차전에서 그 쐐기골을 뽑아내면서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은 그렇지만 그 템파베인 그 스탬코스뿐만 아니라 또 순위급 선수들이 또 워낙 질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템파베이가 지금 현재 그 뉴욕 레인저스가 올 시즌 그 동부지구 1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템파베이가 올 시즌 레인저스와 붙어서 3번 붙어서 3전 전승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뉴욕 레인저스의 그 정말 수비 핵이라고 할 수 있는 헨리 롱키스트 꼴리가 그 템파베이를 상대로 올 시즌 무려 4.74 평균 실점. 오, 네, 그리고 약하네요. 8.23인가요? 네, 8.23 그래서 세이브 성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템파만 만나면 좀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템파베이가 올 시즌 또 공격력 그 평균 득점 아마 1위를 차지했던 팀일 거예요. 그래서 스탬코스가 아니더라도 또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워낙 많고, 그 반면에 뉴욕 레인저스는 그 팀의 공격을 정말 올 시즌 좋은 모습을 보였던 베테랑 링 래시 선수가 굉장히 부진하고 있고, 예. 또 우승을 위해서 작년에 그 큰 그런 트레이드를 하면서 데리고 온 마틴 생루이 이런 선수들도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이런 베테랑 선수들이 돌파구를 만들지 않으면 또 템파베이가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워낙 꼴리도 지금 벤 비숍이라는 꼴리가 몬트리올 그 올 시즌 MVP 정말 유력한 부분 캐리 프라이스 상대로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몬트리올 6차전 만에 이제 꺾은 이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워낙 또 뜨겁고요. 템파베이가. 예. 네. 뭐 템파베이나 뉴욕 레인저스나 앞선 라운드에서 뭐 2승 3패를 뒤집고 올라왔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분위기 자체 상승세를 타고 있고 이 두 팀의 대결도 기대가 됩니다. 결국 송 기자님이 예상하는 건 NIM이랑 템파베이 그쵸. 그렇게 파이널 보고 네, 계신 파이널.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이 붙으면 글쎄요. 워낙 서부팀하고 동부팀하고 잘 붙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예상하기가 쉽진 않아요. 정말. 그래도 공격력은 둘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고, 수비진은 다소 그래도 템파베이의 빅터 헤드맨이라는 그런 영건 수비수가 그 뭐 배지나 그 수비수 그 NHL 수비수상 그런 후보가 있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그 이런 수비 깊이 면에서는 NIM이 다소 앞서지 않을까. 그리고 꼴리는 지금 뭐 NIM 같은 경우 프리데릭 앤더슨 선수가 지키고 있고, 템파는 벤 비숍 선수가 있는데 두 선수 둘 다 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디를 뭐 손을 이렇게 뭐 승자를 예측하기는 힘들지만은 NIM이 워낙 그
지금 워낙 뜨겁고 NIM이 네. 워낙 뜨겁고 파워 넘치는 이런 하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그 NIM이 저는 그 NIM이 그 2007년 우승했을 때 그 당시 NIM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NIM 네. 쪽으로 좀 더 네. 점수를 주시는군요. 네. 이번에 그 스탠리컵 플레이오프 쭉 진행이 되면서 뭐 화제거리 뭐 이슈가 됐던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화제거리라 글쎄요. 우선 올 시즌 뭐 피츠버그 뭐 만년 우승 후보팀이었던 피츠버그가 시즌 막판 갑작스런 부진에 빠지면서 이제 크로스비도 활약하지 못했고 말킨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 1포인트도 올리지 못했고 그럼 피츠버그 이런 팀들의 몰락도 그 밖에 만년 또 우승 후보였죠. 뭐 보스턴이라든지 LA가 이렇게 또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하고 이런 이변이 있었어요. 예. 올 시즌엔. 네, 그러니까 그 대신 또 위니펙이라든지 캘거리라든지 또 지난 몇 년 동안 리빌딩을 갖췄던 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전력을 갖춰지면서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또 NHL 이제 충출 전국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또. 그렇군요. 네. 자, 2015 NHL 스탠리컵 이제 몇 경기 남지 않았습니다. 주말부터 또 재개가 되네요. 네. 내일 손상호 기장님이 출국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현지 가서 이거 보시는 건가요? 전 밴쿠버에 살기 때문에 밴쿠버는 좀 너무 먼가요? 그래도? TV로 봐야죠. 그래도 TV로 생중계로 본다는 그런 장점이 그런 장점이 네. 있긴 네, 있습니다만. 우리는 졸린 혹시나 해서 저희는 뭐 못 졸리는 가지만 비비면서 봐야 되는데 네, 저는 뭐 좋은 늘 시간대 가게 한 보는 저녁 거니까. 시간대 네. 네. 본다는 거 말고는 뭐 이점이 없겠죠 사실. 주말에 낮 경기가 예정돼 있네요. 어쨌든 네.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생생한 생동감을 좀 느끼시고 기분은 나겠네요. 전화 한번 주세요. 네, 전화 주시기. 네, 또 거기서 또 생생한 소식을 저희는 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첫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 많은 얘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첫 회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저희도 참 궁금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어떠셨나요? 이런 팟캐스트 제가 사실 2013년에 꼴리 특집 이후로 오랜만에 팟캐스트에 참여를 했는데 좋네요. 이렇게 아이스하키를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좋고 이제 계속 아이스하키 즐거운 이야기들 곳곳에서 한번 듣고 많이 이야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아무래도 출국하다 보니까 사실 준비를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워낙 짐도 싸야 되고 정리할 것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 밤 늦게 막 이게 뭐 NHL 사이트 뒤적거리면서 뭐 필기나 하고 약간 준비를 사실 못해서 좀 다소 아쉽고 계속 이렇게 뭐 앞으로 뭐 전화 연결 뭐 그런 거 가능하려나요?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저희는 다 합니다. 네. 근데 직접 이렇게 이런 스튜디오에서 직접 또 이런 시간 또 왔으면 좋겠네요. 네, 앞으로 일단은 국대 전화를 통해서 저희가 소식을 주고받는 것으로. 국제는 좀 비싸고요. 네. 보시톡, 인터넷 전화. 보시톡. 현실적으로. 그죠? 좀- 종종 한국 들어오신다니까요. 그렇죠. 네. 그때마다 또 이야기 보따리 찾아뵙는데. 한 번씩 들고 오세요. 우리나라 오실 때 예. 저희하고 또 같이 또 스튜디오에서 네. 또 오랜만에 좀 이렇게 반갑게 얼굴도 마주 보면서 다음 불러주시면 다음 팟캐스트는 어떻게 선수 섭외 뭐 이런 거 그 부분을 저는 박성희 씨한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팟캐스트 한번 기대해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힘찬 PD는 이제 새롭게 이번에 아이스하키 팟캐스트라는 거를 이제 기획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좀 감회가 좀 특별할 것 같은데. 감회가 어떠셨어요? 특별한 건 없고요. 네. 저희가 오래 쉬었잖아요. 오래 쉰 만큼 다시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좀 활기차게 으쌰으쌰하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온더스포츠가 전반적으로 아이스하키의 비중을 많이 높여가면서 좀 더 전문적인 무게감을 갖기 위해서는 팟캐스트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네, 잘
뭐 미약하나마 좋게 좀 들으신 다음에 이건 좀 아니다 싶으시면은 직접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이런 환영합니다. 식으로 섭외 요청을. 들어보시고 아 얘네들보다 이런 내가 더 많이 알고 자세히 알고 뭐 좋은 얘기 많이 안다 그러면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앞으로 뭐 아낌없는 의견과 또 뭐 질책도 좋고요. 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희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희도 뭐 국내 유일의 국내 최초의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뛰어보겠다는 점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비하인더넷 저희 뭐 아시죠?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식도 계속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쭉 해왔던 온디아이스 역시 아이스하키 매거진 프로그램으로서 계속해서 여러분 찾아갈 겁니다. 저희 비하인더넷과 온디아이스 또 온더스포츠까지 계속해서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하인더넷 오늘 첫 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좀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 뵐게요.